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상당히 대담한 구상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13758 문서 발췌본하고 또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 연구 가이드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계획의 핵심 그리고 또 그 이면의 논리 같은 것들을 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한국의 심각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기업 리더나 사회 명사, 심지어 케이팝 스타까지 총동원하는 그런 거대한 청사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이걸 뭐랄까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까지 확장하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계획의 어떤 구조, 핵심 아이디어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 이거 듣고 계신 당신이 이 정보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통찰 이걸 좀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 이게 바로 자살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사회 문제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나라 책임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천명,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1000명이요. 네, 그러면서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을 갖춘 사람들한테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네, 그 1000명이라는 단어 선택이 상당히 뭐랄까 의미심장하죠. 이게 단순한 사회 문제 해결 캠페인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도덕적이고 또 시대적인 사명감 이런 걸 부여하려는 의도가 좀 엿보입니다. 그냥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는 어떤 기술적인 접근 뭐 이렇게 되기 쉬운데 네네. 1000명이라고 딱 못 박으니까 이게 회피할 수 없는 약간 존재론적인 과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료는 이게 개인 차원의 비극을 넘어서 사회 전체, 특히 사회 지도층의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어떤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부모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좀 독특해요. 네, 사회 부모. 사회 전체를 자식처럼 돌봐야 할 책임감을 가진 뭐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들이 각자 막 흩어져서 잘났다고 할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회 부모가 결국 이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핵심 주체로 설정된 거죠. 근데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요. 여성.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총수 가문의 여성들, 뭐 예를 들면 사모님이나 따님 같은 분들, 이분들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여성들이 마치 나라 살림을 내조하듯이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런 비유를 쓰거든요. 네, 맞아요. 내조라는 단어가 딱 나오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내조라는 개념을 사회 전체로 확장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리더십, 특히 사회 상층부 여성들의 역할을 좀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겠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이 사회 부모, 특히 여성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마치 집안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처럼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네요. 네. 그만큼 이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겠죠. 근데 동시에 이런 접근 방식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성역할 인식하고는 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그 잠재적인 긴장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죠. 이분들을 현대판 부족장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요. 네.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업 총수 가문의 세대별 역할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세대별 역할론이요? 네. 1대는 방향 설정하고 이념 억림, 2대는 기업의 외형적 팽창, 그리고 3대는 그 기반 위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사회 공헌을 통해서 빛을 내야 한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현재 3세대가 이 운용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도 같이 내놓고 있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박사님들, 즉 전문가 그룹이 등장하는 거죠. 아, 박사님들. 자료의 논리를 보면요. 3세대 기업인들은 스스로 올바른 운용 방향, 특히 기업을 세계로 이끌어서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방향, 이런 걸 설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의 기획과 지도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 2대가 쌓아 올린 어떤 부나 영향력 이런 것들을 3대가 사회적으로 좀 의미 있게 전환시키고 그야말로 빛내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 그룹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3세대 리더십의 잠재력은 인정하면서도 그 방향 설정 능력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문가 그룹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키고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과 전문성의 관계에 대한 이 자료만의 좀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박사님들이 그 해답을 쥐고 있다고 보는 걸까요? 그러게요. 아마도 뭐 이 계획을 구상하는 주체들의 어떤 관점? 이런 게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건지 그 단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계가 재밌어요. 삼성그룹의 이부진 사장이 먼저 작은 재단을 만들어서 시작한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 특정 인물을 딱 지목했군요. 네. 자료에서는 삼성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이 사장이 나서면 대중적인 반감 없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명시하고 있어요. 음, 첫 단추를 이부진 사장으로 설정한 건 확실히 매우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쵸? 네. 삼성가라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이부진 사장 개인의 이미지, 이런 걸 활용해서 프로젝트의 초기 주목도나 정당성, 이걸 확보하려는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반감 없이 추진될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좀 그렇죠. 어쩌면 이 프로젝트가 마주할 수도 있는 어떤 점재적인 비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가문이 사회운동을 주도한다, 이런 비판을 미리 의식하고 좀 선제적으로 방어하려는 그런 논리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회원 모집이군요. 월 3만 원, 이 회비를 내는 사회 부모들을 모으는 건데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시작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아, 여성 중심? 네, 6개월 안에 150만에서 300만 명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회비 낼 의사가 없는 사람은 아예 모이지 말라고 딱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에요. 허허, 단호하네요. 월 3만 원이라는 회비 설정하고 낼 의사 없으면 오지 마라는 이 태도. 이게 단순히 자금 확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참여자의 어떤 진정성을 가늠하고 초기 회원 그룹의 동질성이나 결속력 이런 걸 높이려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요. 아, 필터링? 네. 그리고 초기 모집 대상을 여성 중심으로 딱 설정한 건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 부모 역할론, 특히 여성의 사회적 내조 역할 강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의 초기 동력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총재 추대. 목표한 회원수를 달성하면 자료에서 대한민국의 큰 어머니로 이렇게 상징되는 홍나희 여사를 재단 총재로 모신다는 계획입니다. 아, 홍나의 여사님까지? 네. 근데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회원수가 확보된 후에 추대하는 것. 이것이 홍 여사가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명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계속 강조돼요. 그렇죠. 단순히 회원수가 많아졌으니까 총재가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15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회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어떤 대의명분, 이걸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이건 아까 이부진 사장의 역할 설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을 움직이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 그리고 정당성, 이걸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선 이런 명분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가 어쩌면 이 계획 자체의 설득력이나 대중적 수용성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고민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초기 단계는 세력 확장입니다. 홍라희 여사가 딱 합류를 하면 그 파급력으로 다른 대기업 총수 부인이나 자녀, 이런 유력 여성들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다. 그래서 회원이 300만에서 500만 명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와,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림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프로젝트 지원, 즉 도네이션을 이끌어낼 명분도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단계별 계획이 정말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보입니다. 특정 인물의 참여가 다음 단계 참여자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이게 또다시 더 큰 세력 확장, 그리고 기업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거죠. 치밀하네요. 네. 그리고 이 초기 1년 6개월 동안 국내 기반을 다지는 동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사님들, 이분들은 물밑에서 다음 단계, 그러니까 세계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획을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동시 진행이군요. 그렇죠.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치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내 기반을 다진 다음에는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K-엔터테인먼트의 활용인데요. 네. K-엔터테인먼트요? 핵심은 대한민국에서 3박 4일간 대규모 세계 공연을 여는 것이고요.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K-팝 스타들을 동원해서요? 네. 이 K-엔터테인먼트 활용 전략은 단순히 홍보 수단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의 어떤 정체성을 구축하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이 공연은 그냥 콘서트가 아니에요. K-팝 스타들이 직접 무대에서 이제 자살은 안 된다. 우리 사회 부모들이 당신들을 지키려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 팬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장이 된다는 겁니다. 와, 직접요? 네, 이건 아미 같은 강력한 글로벌 팬덤의 어떤 감성적인 유대, 이걸 활용하고 동시에 세계 언론의 주목을 집중시키려는 아주 계산된 전략인 거죠. 팬덤을 움직이겠다. 그렇죠. 근데 이런 사회적 메시지를 특정 연예인하고 그 팬덤에 너무 깊숙이 결부시키는 방식은 그 자체로 좀 예상치 못한 변수나 위험을 내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개인의 어떤 문제라던가 아니면 팬덤 내부의 갈등 같은 게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자료는 뭐 이런 잠재적 위험보다는 K-팝의 긍정적인 파급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계획의 클라이맥스. 3박 4일 공연의 셋째 날 오후 3시로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 네, 바로 이때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가 세계 자살 제로 프로젝트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된다는 겁니다.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순간이죠. 와, 대한민국 프로젝트에서 세계 프로젝트로. 네. 그렇습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이름 변경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죠. 한국에서 시작된 운동이 인류 보편의 문제인 자살에 맞서는 어떤 글로벌 운동으로 전환되는 상징적인 순간인 거고요.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잠재적인 사회 부모들을 규합하려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사회 부모들. 네.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선진국에 발달된 기부 문화를 이 프로젝트의 자금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예측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예측이 정말 대담합니다. 선포하고 나서 3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3억에서 5억 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다. 3억에서 5억 명이요? 네. 그리고 최소 1억 명만 확보해도 월 3만 원 기준으로 월 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월 3조. 십시일반의 힘을 믿는 거군요. 그렇죠. 십시일반의 논리를 그냥 전 지구적으로 확대한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대한민국이 과거에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같은 국제적인 봉사단체 활동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이걸 통해서 이미 이런 글로벌 운동을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사회 부모 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클럽을 창설해서 인류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회 부모 클럽. 네, 이건 단순히 자살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상당히 국가적인 자부심과 연결된 그런 비전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거대한 계획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렇게 거대하고 또 특정 인물이나 단계에 많이 의존하는 듯한 계획이 현실에서 정말 의도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는 정말 한국의 자살 문제라는 아주 절박한 현실에서 출발해서 특정 리더십의 결단, 대중참여 유도, 그리고 K컬처라는 강력한 문화적 자원, 이걸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매우 치밀하고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운동을 만들겠다, 이런 비전까지 보여주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까요? 이 자료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굉장히 독특하고 또 정교하게 설계된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명분을 어떻게 설정하고 활용하는지,
특정 사회 지도층을 어떻게 동원하려고 하는지, 또 대중의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는지, 그리고 문화적 파급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을 보여줍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은요, 바로 이 계획이 가진 어떤 내재된 동력, 그리고 잠재적인 긴장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사회 부모처럼 다소 좀 전통적인 가치를 담은 듯한 개념이 과연 현대의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점도 있고요. 아, 문화적 차이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또 특정 가문이나 인물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계획이 과연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운동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문제? 네. 또 K-팝 스타와 팬덤이라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성을 내포한 요소를 핵심 동력으로 삼는 전략의 어떤 명암은 무엇일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이런 내부적인 요소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정말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구상의 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